안녕하십니까. 홍주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홍주의 길은 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금산 향교와 보석사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홍주의 길 해설은 향교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는 국도를 제외한 각 지방에 관악이 설치된 것은 고려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삼경 12목을 비롯한 군현의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의 시초입니다. 정부 문헌비고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건립된 최초의 향학은 서경의 학원으로 그 뒤 1003년 목종 6년까지는 최소한 삼경 10목의 향학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향학을 곧 향교의 전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127년 인종 5년에 인종이 여러 주의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렸고 각 군현에 학교가 설립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남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향교의 성립 시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향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요청이 됩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국가 수준에 도달한 고구려가 왕경에 태학을 두어 유학을 가르쳤다든지, 이어 백제가 박사를 두고 신라가 대학을 세웠던 사실은 새로운 정치 이념과 권력 구조의 모형을 유교 속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통일 신라 시기를 거쳐 고려에 이르면 지금까지 상징적 기능만으로 이해되던 유교적 이념과 유교적 정치 구조의 내용이 새로운 시대의 지표로 인식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고려 초 왕건 이후 역대 고려 왕들은 이 새 정치 이념인 유교를 새 사회의 질서의 근간으로 하여 정치 권력 구조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추세 가운데서 왕경이나 왕실의 정치 구조뿐만 아니라 기층 사회까지 유교 이념을 침투시키려는 정치 의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구현하는 기구로 향교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향적인 통치 방향과 함께 신라 말 고려 초에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정치, 사회 활동에 대한 일정한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학원을 세워 유교를 교육하였습니다. 즉 오소경에 이른바 학원의 설치는 하향적 관제 체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호족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 운영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학원은 지방사회 내부에서 자기 발전의 도구로서 유학교육의 필요가 절실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파악할 때 향교는 상향적, 하향적 요구의 합치점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종 때 12목의 외관의 파견과 함께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던 것은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나 아직 완벽한 지방교육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교의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를 우리 역사에 나타내는 것은 조선에 이르러 9년제의 재정비와 강력한 운영이 실시되던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향교교육은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제도는 유학교육의 성과를 수렴하는 제도라고 할 때 지방에서의 유학교육도 과거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향공이라 하여 지방에서의 천거가 있었습니다. 향교는 조선 왕조의 성립과 함께 정책적으로 그 교육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교의 전반적 설명은 조선 왕조에서 전개된 역사상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집니다. 향교의 재정을 살펴보면 향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죠. 향교의 교사 등 시설물의 설치, 보수, 유지, 교수관의 후생비, 학생들의 숙식비, 학업 활동에 부수되는 재반 비용, 그리고 향교를 중심으로 준행되는 석전예, 향음예 등에 이르는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요구되는 향교를 각 군현에 세우고 유학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이른바 학전과 학노비를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숭유억불적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후생 문제, 학생들의 숙식 문제, 그 밖에 학교의 운영 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는 이들 학전으로 충당하였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초기 학전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초기의 학전의 경우는 과전법 운영 방식을 따랐다면 수조를 통해서 그 재정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교 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령이었기에 향교의 독립적 운영에 타격이 컸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수령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향교는 자연히 수령의 개별적인 행정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선왕조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한 이상 향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외면할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향교의 재정은 개국 초부터 향교에 급여된 위토, 전답의 수세 외에도 지방관이 분급한 전곡 및 요역 그리고 향교에 비축된 전곡의 식리로 충당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건, 중수의 공역이 있을 때에는 관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필요하면 유전을 각출하거나 그 지방 유지의 보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교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세목은 춘추석전의 제수와 교임의 공궤, 백일장과 과거 응시에 참가하는 유생에 대한 조전, 교복 등의 상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국대전에는 교수관을 종6품의 교수와 종9품의 훈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군현은 약 330여 개소에 달하였으나 수령을 파견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교수관의 충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관인이 아니면서 교수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교도직 또는 학장의 이름으로 제지신분의 생원, 진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상 교수관으로 부임을 하여야 하는 도호부 이상의 군현의 교수관과 문과 급제자들 중 상관은 성균관, 교서관, 승정원을 말합니다. 삼관의 권지들로 교수관을 보임하였습니다. 또는 시기가 좀 늦은 경우이긴 하지만 문신 좌천자로 보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훈도 또는 학장 등도 생원이나 진사, 최악의 경우에는 지방에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부터 향교 교관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이유는 문과에 합격한 자가 지방의 교관직에 부임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생원 진사들도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행정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였고 교도직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태종, 세종 때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교관직에 대한 유인책과 논공행상의 방책을 제시하였으나 교관직에 대한 기피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종 때에는 일경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군역을 면하려는 방편으로 교관직에 머무르는가 하면 명종은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 자가 있으면 사회적 신분에 관계하지 않고 학장으로 임명하는 고육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관의 배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가 허다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보다 관료적인 기능의 교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1586년 선조 19년에 보이는 제독관 혹은 교양관이라고 하는 교수관보다 더 관료적인 교관으로서 계수관에 해당하는 관원을 도나 향교에 파견하여 향교 교육을 독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향교 교육은 관료적 범주 안에서 정상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던 조선왕조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기함으로써 관료적인 교육 정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영조 때의 속대전에서 향교의 모든 교관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료적 조직으로 유교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능한 학도들은 강학 능력을 상실한 향교를 멀리하고 서원, 서당, 정사 등 사학기관을 찾게 됩니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고
지방 양민들의 군역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향교의 강학 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과는 따로 양사제, 흥학제, 유경제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고 1886년에는 향교의 재정으로 관학원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3인의 훈장을 두고 강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성과 및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교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신분제 사회임을 전제한다면 향교에서 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명백해지게 되죠. 즉 16세기에 오면 향교에는 군역을 담당할 농민, 즉 양민들이 교생이 되고 있어 교생들에게 주어지는 면역의 혜택을 받고자 하니 양민들 중 교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비등한 것으로 보아 조선 왕조의 양반의 신분만이 향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유교교육은 양인과 교화라는 양면적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터 국역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라도 누구나 독서를 원하면 향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세종 때의 신백정에게 향교 입학을 허락한 것이나 조선 초기부터 자주 보이는 농민들에게 향교 교육을 허락한 점은 그러한 반증입니다. 16세기에 와서 실록 자료에 교생은 양반이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이 보이는 것은 이 시기에 조선 왕조의 신분제적 편제가 강화되는 것을 배경으로 상위 신분의 양반이 유교교육에 보다 전력하여야겠다는 명분적인 뜻이 강한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양반 신분층의 배타적인 교육기회의 독점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생들의 사회적 신분은 개국 초부터 이른바 양인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으며 16세기 이후 양반 신분 중심의 사회체제 속에서도 교생은 평민들이 상당수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제, 서제로 기숙사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고 액내와 액외로 양반과 평민 교생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액내 유생이라는 것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아니라 15세 이상 60세까지 각종 향교 임원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액외 유생은 60세 이상의 유생과 15세 미만의 동몽이거나 혹은 향교의 재정을 원납한 유생을 말합니다. 일단 교생이 되면 그들의 사회 신분이 양반이건 평민이건 법제적으로 문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군역의 문제라든지 과거 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얻는다든가 하는 점에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즉 향교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생원, 진사시험, 회시에 직접 응시하는 특전을 부여받거나 일강 또는 월과에 우등한 자는 호역을 면제받는다든지 할 때 다만 교생이라는 신분만이 요구되는 것이지 양반이냐 평민이냐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생들의 신분 구성이 다양했던 관계로 나중에 그들의 직업 선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원 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역학생도와 각사의 이서직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개국 초에는 교생의 정원은 부, 대도호부, 목에 50명, 도호부에 40명, 군에 30명, 현에 15명으로 배당되었으나 경국 대전에는 이것이 증액되어 각각 90명, 70명, 50명, 30명으로 재조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교생의 정원은 법적으로 16세부터 국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향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이들이 이른바 동몽들입니다. 교생들의 교육 연한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군액의 대상이 부족할 경우는 연령의 상한선을 20세까지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까지는 향교에 머무르며 학생 신분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향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향교는 시문을 짓는 이른바 사장학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교과 내용으로 합니다. 경학은 경전뿐만 아니라
사서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인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향교 교육의 내용은 제도적으로 과거제와 일정한 관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교에 일정 기간 출석한 자에 대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원점법의 적용이 그 예입니다. 한편 향교의 교과 과정은 생원, 진사의 시험 과목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경국 대전에는 생원 초시의 시험 과목이 오경의, 사서의 두 편이며 진사 초시에는 부 1편, 고시, 명, 잠중 한 편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복시의 경우도 초시의 것을 되풀이합니다. 사장인 제술과 경학 공부를 병행하도록 시험이 제출됐던 것으로 보아 향교 교육도 이에 준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학과 가래는 조선 초기부터 교생들에게 권장된 책으로서 각종의 고강이나 과거의 시험 과목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향교는 교육용 서책의 부족을 심하게 겪었고 이는 향교 교육 자체를 곤란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산 향교와 보석사에 대해서는 본편을 통해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업로드된 본편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주의 길 해설은 향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